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요즘 여자 배구 인기가 대단합니다. 김연경이라는 아주 걸출한 스타 선수가 있고요. 지난 시즌에만 무려 30만이 넘는 이 흥행 관객들이 몰렸다고 그러고 올해도 지금 인기가 대단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난 1990년대 짱돌이라는 별명으로 이 배구 코트를 누비던 전무후무한 92연승의 기록을 세운 장윤희 선수 기억하십니까? 지금은 국가대표 유스팀 감독 또 중앙여고팀 감독을 맡고 계신데요. 오늘 함께 만나보죠. 장윤희 감독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직접 뵈는 건 처음인데 화면에서는 많이 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92연승 아직까지 안 깨졌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3년에서 4년 정도 사이를 한 번도 지지 않고 경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3년 넘게? 네.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사실 가능하지 않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고, 그 선수 시절 때에 항상 기자님들이 한 번 정도 져주면 되지 않냐 예. 이런 얘기들을 하긴 했었어요. 예. 그렇지만 저희는 훈련들이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랬겠죠. 네, 그래서 한 경기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오늘 하루 훈련을 좀 편하게 가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 선수들이 코트에서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은 저는 깨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게 몇 년부터 몇 년까지였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 호남정류에 입단했을 때가 여고 4인방으로 활약을 했었지만 저희가 우승은 하지 못했었어요. 그게 언제 몇 년도였습니까? 그게 88년에서 넘어가서 89년도 예. 시즌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첫 대회를 우승을 하면서 시작이 된 거라 우승한 거는 몇 년이죠? 아마도 91년도인 것 같아요. 91년. 네. 그때부터 거의 9년 연속 우승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네, 2000년 초반까지 네, 저희가 9년 연속 우승도 기록 아닙니까? 일단 삼성화재라는 남자 팀이 있긴 한데요. 삼성화재도 도전을 계속했지만 10년에 10번의 우승을 못 하더라고요. 10연패는 못했고. 네, 그렇죠. 그건 남자 배구고. 네. 여자 배구에서는 여자에는 없습니다. 없죠. 네. 9연패가 최장이고.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우승할 때부터 한 3년 이상은 뭐 몇십 몇 승 0패로 우승. 네. 이런 거예요? 네. 이제 첫 해에 제가 실업에 입단을 했을 때 첫 대회를 했을 때 준우승. 그 다음에 시즌에 했을 때 4위. 그리고 이제 제가 3년차 세 번째 시즌을 들어갔을 때 우승. 거기에서부터 은퇴할 때까지 계속 우승. 그죠. 네. 짱돌이라는 별명은 왜 붙었었죠? 짱돌 하면 단단한 돌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실업에 딱 입단했을 때에 김철용 감독이 단단한 돌 너무 비슷하다 해서 짱돌을 닉네임으로 붙여줬습니다. 그 별명 마음에 드셨어요? 근데 네. 지금도 선배들이 후배들도 그렇고 남자 후배들도 이름 장윤희가 아니라 짱돌 할 때 부를 때도 있어요. 네. MVP 뭐 이런 상은 뭐 수도 없이 타셨죠? 네, 9년 연속 우승하면서 MVP 5회를 수상을 했고요. 네. 매년 베스트 6에 들어가 있어서 많은 상들을 팬들과 배구 관계자분들이 준 상들이었었고 한 3번 정도 받았을 때는 제가 이 상을 또 받아야 되냐고 후배들한테 좀 돌려주고 싶다라고 얘기들을 했었는데 기자들 투표, 팬들 투표에서 결정이 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장윤희 선수가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가대표로서 국제대회에서는 최고 기록이 몇 등이었죠? 저희 94년도에 히로시마 아시안게임 우승, 그다음에 아시안게임 끝나고 세계대회를 저희가 출전을 해서 4위 했습니다. 4위. 네. 우리 여자 배구가 세계대회에서 동메달 딴 적 있죠? 네, 예전에 이제 오래도록 있는 조혜정 선배님이 나르는 계셨던 작은 새. 네, 맞습니다. 맞죠? 네. 그 선배님이 몬트리올 올림픽 때 동메달을 몬트리올 올림픽이면 76년? 네. 맞죠? 네. 그때가 세계 3위가 그러면 여자 배구로서는 최고 기록입니까? 네. 그리고 그 94년 그때쯤 해서 세계대회에서 4위? 네.
그러면서 요즘 이제 김연경에 이제 실화해가지고 12년도 런던 올림픽에서 맞아요. 네, 어렵게 저도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때 4강 했죠. 네, 맞습니다. 맞아요. 제가 이제 뭐 방송사에서 배구 해설을 했었는데 그 자리에 선수들과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응원하면서 같이 있었습니다. 그럼 지난 이 수십 년 한국 여자 배구 역사에서 보면 76년이 최고였고 네. 그다음 이제 90년대 중반이 두 번째 전성기. 네, 그렇죠. 지난 2012년 런던 올림픽 때가 세 번째 전성기.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이번에 도쿄 올림픽에서도 또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선수들이 후배들이 잘 싸워줘서 또 한 번의 4강을 들었죠. 근데 바로 얼마 전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는 우리가 5등 했잖아요. 네. 아니 세계 4등 하다가 왜 아시아에 5등을 합니까? 아마도 이제 김연경 선수의 그늘이 제일 컸던 우리 여자 배구잖아요. 그래서 김연경 선수가 대표팀으로 또 은퇴를 했고 거기에 이제 뭐 김수지 선수나 양효진 선수 버팀목들이 됐었는데 거기 은퇴 배구를 지금은 이제 프로에서 뛰고 있지만 국가대표 선수로서는 은퇴가 되면서 해서. 세대 교체가 조금 늦어지는 감이 있었습니다. 조혜정, 장윤희, 김연경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네. 세계 3등, 4등, 4등 이 정도 하려면 네, 그렇죠. 예. 그 조혜정 선수 제가 좀 아까 나르는 작은 새라고 한 점 정말 작았었죠? 네, 한 163cm에서 65cm.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제2의 조혜정이라는 별명을 또 안고 갔어요. 그래서 나르는 제2의 나르는 작은 새 이렇게 해서 제가 선수 생활할 때 붙여졌었는데 사실 조혜정 선배님을 제가 잘 몰랐었거든요. 제가 선수 생활 할 때의 그 닉네임을 저한테 주셔서 저도 기사적으로 좀 찾아보고 영상도 봤었는데 옛날의 그런 훈련 방법 그리고 점프하는 속도 높이 봤는데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기억에는 조혜정 선수 활약하던 당시의 여자 배구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 팀도 대부분 작은 선수들이 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근데 언제부턴가 이제 뭐 농구 선수만한 한 선수들이 배구에 등지 그게 언제부터라고 봐야 됩니까? 아마 제가 은퇴하면서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신장이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많이 커져 있고 2000년대 들어온 이후 네, 그렇죠. 일단 지금 김연경 선수만 해도 192cm가 넘거든요. 맞아요. 네, 김연경 선수는 중학교 시절에 키가 작아서 서러움을 가장 많이 받았던 선수예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중학교 때 키가 작아서 수비 연습을 그렇게 많이 했대요. 수비 연습도 많이 했고 세타 연습도 많이 했고 그렇지만 지금의 김연경 선수를 만들어줬던 게 그 수비 연습과 세타 연습을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기본기가 잘 돼 있는 선수. 게다가 키가 부쩍 크면서 이제 공격까지.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네, 저도 김연경 선수하고 같이 경기를 해봤거든요. 제가 상대 팀으로서 선수해서 김연경 선수가 고등학교. 저는 실업에 있었어요. 그래서 같은 체육관을 쓰면서 상대로 경기를 해봤었는데 참 재치가 있고 순간적으로 이런 순간 패턴도 잘 가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뭐 1970, 80년대, 90년대에도 키 큰 여성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뭐 그때는 사실 남자 배구도 별로 크지 않았었어요. 네. 그러니까 키 큰 남자, 여자 선수들이 왜 배구에는 키보다 뭐 기량이 더 우선이었던 시절이 있었던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아무래도 지금과는 다르게 키 큰 선수들이 체형적으로 키는 크지만 체력과 그다음에 밸런스가 많이 무너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본 배구를 따라가면서 약간 기본기, 그다음에 점프 운동을 좀 많이 하는 배구잖아요. 그래서 키는 크지만 일단 순발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져서 그 시대에는 배구에 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어요. 그러다 이제 2000년대 넘어서면서부터는 키가 크면서도 균형이 잘 잡힌 그런 선수들 층이 넓어진 거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양효진 선수나 뭐 김수지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190cm가 거의 다 되더라도 한 흐트럼 없이 일단 움직임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의 그 자리까지 있지 않을까. 그렇죠. 요즘 남자 배구 선수들은 다 2m 넘죠. 2m 되는 선수들 많습니다. 농구 선수 평균 신장과 배구 선수 평균 신장이 이제 비슷하지 않아요? 네, 지금 아마도 배구가 더 커요?
높은 것 같아요. 농구보다도 더 커요? 네. 오. 아니, 농구는 농구야말로 진짜 키의 그 경기 아닙니까? 아무래도 신장도 있어야 되지만 몸싸움을 하기 때문에 아. 체형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 배구는 체형보다는 일단 신장에서 점프 운동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키가 커야 되는 게 배구라고 저는 생각해요. 키도 크면서 점프력까지 갖추면 이제 천하무적이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 장윤희 선수는 그 당시에 좀 작은 편이었죠. 많이 작았죠. 신장이 저는 뭐 프로필에는 170cm로 나오긴 하는데 저는 170cm가 넘지 않습니다. 그럼 69? 네. 그런데 그 신장의 열쇠를 남들보다 더 혹독한 훈련으로 극복하신 거죠. 네, 저는 거의 줄넘기를 좀 많이 한 편이었어요. 줄넘기. 네, 그래서 2단 뛰기, 3단 뛰기 매일 반복적으로 줄넘기를 좀 많이 뛰었어요. 2단 뛰기, 3단 뛰기 몇백 번씩 합니까? 저는 뭐 2단 뛰기는 시간적으로 조금 맞춰놓고 많이 뛰었어요. 1분, 2분 이제 이렇게 내가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뛰어야 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고 3단 뛰기는 일단 10개 이상은 뛰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오늘은 여기까지 10개 도전, 그다음에 10개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20개 도전, 30개 도전 이렇게 하면서 했습니다. 그 줄넘기를 많이 하면 그게 점프력에 도움이 줍니까? 점프력도 좋아지고 리듬감도 좋아지고 그렇게 해서 제가 움직임에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면 뭐 점프 높이 재는 게 있죠? 네, 서던트 점프해서 높이를 재긴 해야죠.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저는 다른 선수들보다 한 15cm 이상은 더 뛰었던 것 같아요. 15cm? 네, 네. 그러면 키 185하고 비슷하게 뛰시는 거네. 네, 제가 170 정도 되니까 한 180 정도 되는 만큼 제 점프력이었다고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블로킹도 다 가능해지고 그렇게 되네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블로킹이 제가 하기에는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물론이죠. 키가 작으시니까. 네, 키가 작아서 위로 올라가는 사이에 키 큰 선수들은 위에서 때려버리거든요. 맞아요. 근데 또 키가 작기 때문에 미리 떠 있을 수 없잖아요. 위치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어려웠던 게 블로킹. 그래도 아무튼 점프력으로 180 이상 선수들하고 비슷비슷한 정도까지는 해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나르는 작은 새 조혜정의 제2의 조혜정 소리를 들으신 거죠. 그래서 많은 팬분들이 응원도 많이 해주셨고 또 제가 부상으로 잠시 이렇게 물러나 있을 때도 팬들은 적극적으로 계속적으로 응원을 해주셨죠. 네. 어떤 부상? 저는 첫 대 우승하기 전에 왼쪽 무릎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다른 거가 아니고 스파이크 하고 착지 동작에서 조금 착지가 잘못돼가지고 왼쪽 무릎에 부상을 안고 그 대회를 끝까지 치를 수밖에 없었어요. 부상 있는 상태에서? 네. 어떻게 뛸 수 있어요? 일단 그 잠깐의 이제 치료는 있었지만 팀워크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도자분들이 이제 빠지는 상황에서 경기를 치르기는 쉽지 않다라는 판단을 해서 저한테 휴식 시간은 충분히 주고 경기할 때는 일단 투입을 시켜서 경기를 또 이끌어 갔었죠. 통증이 있는데도 그냥 가능했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는 훈련하는 도중에 제가 점프를 딱 하려고 하면 무릎에 통증이 많았거든요. 네. 그러다가 움직이지 못하고 네트 잡고 가만히 있으면 이제 지도자분들이 나가서 잠깐 쉬라고 그래서 아이스하고 아이고. 치료받고 그렇게 해서 한 3일 쉬었다가 다시 훈련에 참여하면서 또 대회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훈련을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왼쪽은 부상을 당해서 덜 쓰게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에 다시 또 기본적인 되죠. 부상이 와서 양쪽 무릎이 항상 저한테는 고질병이 된 거예요. 원래는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렇죠. 그때 경기 뛰면 안 되죠. 네. 참 옛날에는 참 근데 저도 사실 팀원들한테 피해주고 싶지 않았고 제가 조금만 통증을 참고 해주면 팀원들이 편하게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조금 더 많이 가졌어요. 그때 그런 그 부상 입은 상태의 몸을 이끌고서도 우승을 일궈낸 거죠. 그때. 네, 그렇죠. 이야,
근데 뭐 제가 잘해서보다는 저희가 배구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저는 항상 모두가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예. 저를 받쳐줬던 또 옆에 있는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우승을 할 수 있었고 또 저의 장윤이라는 이름이 또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혹시 그 부상은 후에 무슨 뭐 수술 같은 것까지 했습니까? 네,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건 아니었고? 네, 저는 일단 수술을 해야 된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옛날에는 수술을 하게 되면 선수 생명이 짧아지잖아요. 그래서 그 수술을 하지 않고 이제 재활을 하고 예. 네, 주사도 좀 맞고 네,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 은퇴할 때까지 버텼습니다. 그래도 그게 한 9년, 10년을 계속 버티신 거네. 네. 네. 그리고 아까 그 세계 대회에 나가셨던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세계 대회 그때 브라질 선수권 대회였나? 네. 그죠? 네. 거기 4등 하셨을 때. 네. 근데 거기 처음에 못 뛰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왜요? 저희가 아시안 게임을 끝나고 한 달 후에 브라질에서 세계 대회가 있었는데 아시안 게임에서 우승한 후. 네. 그런데 이제 아시안 게임 끝나고 갔는데도 이제 도핑 검사를 하더라고요. 경기 전에. 세계 대회에 네, 네. 별도 아시안 게임 때도 도핑 검사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상이 없었고. 예, 예. 근데 세계 대회 첫 참가해서 검사를 했었는데 제가 남성 쪽에 좀 더 가까운 판정이 나와서 남성 호르몬이? 네, 좀 수치가 높았던 것 같아요. 왜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저는 일단 첫 경기 독일전을 뛰지 않고요. 저는 다시 그 조직위원회 문 한 분과 다시 재검사를 하기 위해서 예. 여러 병원을 좀 다녔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재검사했는데 정상으로 나와서 두 번째 경기부터는 제가 투입을 했어요. 그럼 첫 번째 검사가 엉터리였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저는 되게 한국에서 그렇고 그 브라질에서도 그렇고 인기 스타가 돼버렸어요. 왜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의 팬들은 제가 여자로서 활동한 것을 알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 갑자기 장윤이가 남자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서 스포츠 신문에 예. 일면에 다 나와 있었고 브라질에서는 이제 기자들이 계속 저하고 인터뷰를 하려고 계속적으로 따라 이렇게 저를 기다렸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네, 더 유명세를 치르시게 된 거네요. 네, 그렇게 하면서 어처구니 없는 일로. 네, 그렇지만 또 마지막에는 세계연맹 회장이 본인 숙소로 불러서 정중하게 사과도 해줬고, 그렇죠. 네, 너무 미안하다고 얘기들을 해서 괜찮다고 뭐 하다 보면 저뿐만이 아니라 어떤 선수한테도 이런 경우가 있을 건데 그렇죠. 참 조심스러운 일들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와줬고 회장님이 저를 불러줘서 저는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세계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그러면 그 당시 외국 팀에서 영입 제한 같은 거 없었습니까? 저는 일본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에 이제 제가 외국인 선수로 한번 나가보려고 많이 시도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 모 팀이 저를 선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일본 팀이? 네, 그 팀에서 이제 한국에 와서 같이 만나서 조율을 또 했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연봉은 어느 선안에서 어떻게 할 거라는 얘기까지 하고 일본으로 돌아갔는데 일주일 후에 다시 연락을 받은 거는 일단 재정상 너무 팀이 어려워서 일본 그 팀이? 네, 그래서 올해 시즌 끝나면서 팀이 해체가 된다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용병을 쓰지 않고 그냥 자국에 있는 선수들로 인해서 팀을 꾸려나가게 됐다.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 여자 배구 역사상 외국 팀에서 영입 제안 온 건 처음 아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 그때 가셨다면 김연경 선수보다 더 먼저 이제 국제 무대를 뛰는 그런 선수가 됐을 텐데. 네, 근데 키가 작으면서도 외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네, 그런 선수가 되지 않았을까. 지금과의 뭔가가 또 바뀌는 그런 삶이 되지 않았을까도 생각을 해보지만 그래도 그 일본은 수도분 됐지만 많은 외국에 있는 감독들이 많이 알아봐주고 이 작은 키로서 대표팀을 10년 넘게 활동하면서 그 외국인 감독들하고 이렇게 제가 만나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건 제가 배구 선수로서 끝까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선수 시절 뭐 92연승의 신화 등등등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경기라면 뭐 이런 질문 받으면 좀 난감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경기가 떠오르세요? 많은 우승을 하고
많은 경기들을 했지만 아마도 93연승을 도전했던 성경합섬이라는 그 팀과 경기했던 게 기억이 많이 남아요. 왜냐하면 그날 저희는 아무 생각 없이 똑같은 패턴으로 경기를 하러 체육관에 갔었는데 그날따라 저희가 선수들끼리 손발이 너무 많이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데도 저희는 경기를 다 치렀거든요. 예. 그런데 상대적인 성경합섬이라는 팀은 너무 자연스럽게 저희가 볼을 때리는 위치에 정확하게 가 있고 저희가 또 볼을 때리면 브로킹이 없는 상황에서 다시 올라오면서 저희가 브로킹에 걸리고 어떠한 경기를 해보려고 노력을 해도 바뀌지 않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3대 0으로 패했거든요. 예. 근데 너무 마음이 홀가분했어요. 이게 계속 연승이라는 그 연승이라는 꼬리표를 저희가 달고 계속적으로 체육관에 경기하러 갔었잖아요. 예, 근데 예. 부담을 안 가졌다고 하는데도 되게 부담이었던 것 같아요. 선수들 전체가. 그런데 패하고 나서도 지도자분들, 선수들 아무 느낌 없이 너무 편해. 네. 그렇게 하면서 그냥 그 하루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경합섬 3대 0으로 게임도 안 되는 상황에서 패했지만 그 다음에 경기를 임했을 때는 이제 홀가분하게 연승은 깨져 있고 우리는 다음 목표가 우승이야 하면서 선수들하고 더 돈독한 한마음 한뜻으로 인해서 코트에 섰던 것 같아요. 이야, 이거 재미있는 얘기네요. 네. 92연승의 기록 그리고 그때의 승리가 짜릿하고 기억에 남는 게 아니라 92연승이 끝나고 첫 번째 패배한 게임 네, 네. 그게 가장 기억에 남더라. 네. 하긴 그렇겠네요. 지도자분들도 그 92연승 연승에 항상 매번 기자분들이랑 인터뷰할 때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부담을 표를 안 냈을 뿐이고요. 그렇지만 그 경기가 딱 끝나고 너무 편하게 대해주셨어요. 너네가 경기를 패해서 독특한 훈련이 아니라 너네가 이런 실수로 인해서 패한 거니까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훈련을 하면 돼. 네, 이렇게 말이 바뀌면서 저희가 더 강해진 훈련이었죠. Wasn't everything wonderful when it all was alright? We're running out of time here. We're burning out bright. It's too late to get out. Too high to come down. Look around and you'll find out. It's too late to get out. It's too late now. 아까 제가 처음 92연승 질문 던졌을 때부터 그 훈련이 어려웠다. 네. 훈련량이 다른 팀보다 더 많았던 겁니까, 그럼? 배로 많았습니다. 배요? 네. 저희가 오전에 훈련을 하고 오후에 훈련을 하면요. 대부분 오전에 뭐 2시간 반 아니면 오후에 3시간 반 이런 식인데 저희는 오전도 4시간, 오후도 4시간. 이제 이렇게 훈련을 하다 보니까 체력 훈련도 힘들었고 볼 훈련도 힘들었고 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우승의 목적이 아니고 훈련을 어떻게 하면 쉽게 갈까? 네, 선수들하고 항상 그 얘기를 했어요. 예. 오늘 우리가 경기를 하는 도중에도 경기가 잘 풀리지 않으면 코트 안에서 내일 훈련들 힘들어져. 그러니까 빨리 정신 차려. 근데 이렇게 하면서 선수들한테 코트 안에서 그런 얘기들을 주고받았어요. 승리를 못하면 훈련이 더 세지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그 패턴에서 안 됐던 훈련이 1시간 정도 계속 반복 훈련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힘들고 쉬어야 될 때 쉬지 못하고 또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 말이었군요. 네. 92연승의 동력은 야, 오늘 지면 내일 훈련 더 해야 돼? 네, 맞아요. 근데 어떻게 다른 팀의 거의 2배 가까운 훈련을 소화해낼 수 저희 있었어요? 그 감독님이 좀 많이 무서운 분이군요. 네, 이 지는 걸 너무 많이 싫어했고 사실 후에 이제 대표팀 감독까지도 하셨거든요. 근데 저희가 대표팀에서 경기를 다른 팀보다는 일본하고의 경기를 가장 강하게 선수들이 밀어붙였어요. 일본한테는 질 수 없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요. 너네 독립기념관 가봤어? 너네 조상들이 어떻게 이렇게 짓밟혔는데 그렇게 하면서 일본과 경기 한 일주일 전부터 저희를 압박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선수들이 안 가봤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농담도 하고 하지만 훈련장이 힘들어지니까 대표팀에서도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같이 그래 우리가 하자. 그래도 우리도 일본한테는 질 수 없지 않겠냐 하면서 일본하고는 조금 더 나는 다른 팀보다는 더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네. 물론 훈련을 많이 하면 분명히 효과가 있죠. 있습니다. 효과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10월에 전국체전을 중앙여고에서 이제 서울 대표로 나갔거든요. 근데 그 전국체전 가기 전에 한 달 동안 제가 새벽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6시에 새벽 운동 시작해서 7시 반에 끝내주고 그다음에 수업 들어갔다가 끝나고 오면 훈련을 했거든요. 근데 분명히 훈련을 많이 하니까 효과는 있더라고요. 그죠. 네, 선수들이 포기를 안 해요. 그래서 저희도 그 전국체전을 금메달 따면서 예. 올 한 해 이제 대회를 마무리를 하긴 했는데 중앙여고 팀이 금메달.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뭐 훈련을 그렇게 많이 해서 이거는 효과가 있다고도 할 수 있지만 선수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도 더 강했고요. 또 그만큼 많이 했기 때문에 고비는 오는데 포기를 하지 않는 모습들을 제가 코트에서 뛰는 모습들을 봤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 새벽 운동 한 달 동안 했던 그게 선수들한테는 큰 도움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제가 오늘 방송 인터뷰 준비하면서 어떤 자료를 보니까 그 우승하면 이제 팀 뭐 회식 같은 거 하잖아요. 아, 네. 근데 아주 재밌는 일화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저희가 여잔데 어. 조금 많이 먹어요. 근데 그날 따라 우리 팀만 그곳에서 모 가든에서 이제 회식한 게 아니었고 남자 우승팀도 그 자리에 와서 회식을 했더라고요. 남자 배구 우승팀. 네. 어.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회사분 과장님이 너네는 뭘 이렇게 많이 먹었어?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왜요? 물어봤더니 남자는 술을 먹고도 이 정도가 나왔는데 너네는 술을 안 먹잖아. 근데 고기만 먹었는데도 남자들보다 더 많이 먹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가 그렇게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너네 무서워. 여자애들인데 남자가 아니라 너무 무서운 팀이다고. 그래서 저희 다음에도 그렇게 먹을 거예요. 그랬더니 그럼 열심히 회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예. 돈을 추측해 놓게 이제 이렇게 하면서 계속 웃고 그랬습니다. 우리 장윤희 선수는 처음 초등학교 때는 육상 선수였다고요? 네. 어. 가을 운동회 육상 대표로 계주 대표로 계주. 네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배구는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제 그 배구 하는 지도자 선생님이 조회 시간이라는데 예. 맨 키 큰 선수 학생들이 맨 뒤에 서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뒤로 이렇게 돌아서 너는 몇 학년 몇 반이야? 초등학생 때는 그래도 좀 평균보다 컸었나 네, 봐요. 시골에서는 제가 좀 큰 편이었고 그래서 또 제가 육상대 때 체육 교사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뛰는 모습들도 예. 지켜봤더라고요. 예. 네, 그렇게 하면서 저는 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뭐 호기심이 있었어요? 어땠어요? 저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남녀가 같이 배구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었었고 되게 혹독하다는 얘기들을 좀 많이 들었고 남녀가 같이 해요? 네, 저희는 남자 팀도 있었고 여자 팀도 있었어요. 초등학교에.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수업하고 있을 때 선배들이 기합받는 소리를 많이 들었잖아요. 교실 앞에서 오리걸음 꾀꾀꾀 뭐 이런 소리들 들었고 그래서 저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거 하기 싫다 그러면 되지 왜 근데 억지로 하게 됐어요? 저를 지금 고인이 되셨는데 노경환 선생님이라는 체육 선생님이 저는 무조건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까지도 설득을 하셨어요. 부모님은요? 처음에 동의하셨어요? 아니요, 제가 체형적으로 되게 마른 편이어가지고 그때 이제 부모님 말씀은 바람 불면 날아갈 듯 체형인데 이런 아이가 어떻게 운동을 할 수 있겠냐. 예. 저는 운동 못 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아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타고난 게 있는 것 같다. 순발력이나 이런 뛸 때 보면 남들보다는 좀 다른 부분도 있다. 야, 그 감독님이 아주 대단한 눈을 가지셨네. 네, 그래서 그 감독님이 저가 실업에서 훈련하고
그 다음에 대표팀에서까지도 활동할 때까지 꾸준하게 좋은 말씀을 계속 해주셨어요. 예. 네, 저 훈련하는 도중에 좀 말썽도 많이 피우고 그런 상황들이었었는데 그때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무슨 말씀을 부리셨길래? 제가 운동하기 싫어서 좀 팀 이탈을 좀 많이 했거든요. 도망치고? 네. 그때 이제 그 감독님과 부모님이 계속적으로 아무 말씀 안 하고 이탈하면 데려다가 다시 학교에다 데려다주고 또 데려다주고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몇 학년 때죠, 시작이? 저는 5학년 때 시작. 5학년 때 시작해서 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거는 언제부터입니까? 중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 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전국 대회 뭐 우승 이런 것들을 하신 거예요? 네, 고등학교 1학년 이제 고등학교 입상해서 1학년 때부터 계속 베스트로 활약을 했고 그래서 이제 선배들과 같이 뛰면서 우승도 많이 하고 예. 네, 전국대회 이제 출전도 하면서 그렇게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뭐 본인도 처음에는 하기 싫었지만 좀 해보니까 재미가 붙던가요? 네, 재밌었어요. 어. 그래서 제가 사실 이탈하고 한 달 정도 쉬었다가 다시 학교로 왔거든요. 예. 그런데 저를 본 선배 한 분이 너는 집에서 운동하고 왔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왜냐면 제가 한 달 쉬면서 체중이 거의 10kg가 불었어요. 어이고. 너무 잘 먹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 10kg가 불러서 다시 학교에 와서 훈련을 하는데 남들 한 달 동안 훈련하는 그 모습 그대로 똑같이 스파이크도 하고 수비도 하고 움직임이 똑같다 보니까 선배가 너 운동하고 왔냐고. 그러게요. 그래서 아니라고 저 그냥 먹기만 하고 지금 이렇게 살이 쪄서 오지 않았냐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 너는 배구를 해야 될 아이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갑자기 10kg가 찌면 점프가 안 될 텐데요? 네, 맞아요. 근데 돼요? 네, 되더라고요. 희한하네요. 네. 근데 아무래도 체중이 많이 찌기 전보다는 조금 떨어질 건데 그래도 제가 할 만큼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선배들이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중앙여고팀 맡고 계시고 국가대표 유스팀 감독을 맡고 네,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유스팀이라면 몇 살 이하? 19세 이하요. 그렇죠? 네. 지금 세계에서 우리 유스팀은 몇 위 정도 수준입니까? 제가 8월에 유럽 쪽으로 해서 세계대회를 갔다 왔는데 사실적으로 순위는 11위예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강팀하고 좀 많이 붙었거든요. 이번 세계대회에 우승했던 미국 팀, 그리고 나서 일본 팀, 그다음에 뭐 세르비아, 폴란드, 그래서 여기에서 같은 조였지만 멕시코가 살짝 저희보다 좀 아래 해서 저희가 이제 16강 원래 목표가 16강 진출이었는데 사실 저희 조로 보면 죽음의 조라고 했었어요. 원체 유럽 강세들이 다 모여 있는 조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선수들이 잘 싸워줬고 스텝들이 잘 선수들과 호흡이 맞아가면서 저희가 16강 진출을 하긴 했습니다. 세르비아를 극적으로 3대2로 이기면서. 그런데 올라가서 다시 만난 게 터키 팀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8강에 도전을 했지만 3대2로 아깝게 지면서 저희가 8강에 가지 못하고 이제 순위 결정으로 떨어졌는데 저희가 강호들하고 좀 붙어 보면서 현실적으로 많이 느끼는 게 예전에는 빠른 배구 하면 좀 아시아 쪽에서 일본, 한국, 뭐 태국 뭐 이런 팀들이 빠른 배구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유럽 팀들이 저희보다 신장이 더 큰데도 정교한 배구를 하면서 빠른 패턴의 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이고야.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실적으로 저도 선수 시절에는 외국을 많이 나가봤잖아요. 근데 이번에 지도자로서 처음 어린 선수들을 보면서 나가봤는데 우리보다 더 한 발 앞선 그런 배구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배구를 지금 이런 패턴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 정말 유럽 팀은 당연 남미 팀까지도 이길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배구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 조금 아까 우리 조혜정 선수 때 또 우리 장 선수 때 김연경 선수 때 세계 한 3, 4등 네. 그 수준 세 번의 전성기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네. 다시 그런 게 이제 못 와요, 그럼?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왠지 워낙 그 어린 선수들이 신장도 있는데 기본기가 잘 돼 있더라고요. 사실 범실을 줄여줘야지만이 좋은 경기를 한다는 얘기들을 하는데 예전에는 유럽 팀이나 이런 선수들이 키가 크면서도 기본기가 떨어져서 범실들을 많이 해줬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세계대회를 나가 보니 우리 선수들이 범실이 더 많지 외국 선수들이 범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더 정교한 배구를 하기 위해서는 어린 선수들부터
차곡차곡 기본기가 먼저 우선적으로 가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유스 국가대표팀에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선수들 층이 있습니까? 저희는 19세 이하로는 다 할 그러니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렇지만 저희가 팀을 꾸려가는 것은 고등학교 2학년, 지금 3학년 아이들 이 선수들하고 같이 갔어요. 요즘 우리 국내 배구 리그는 이제 외국 선수들이 다수 네, 그렇죠. 이제 외국 선수들이 이제 2명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아시아 쪽에 있는 아시아 쿼터라고 해서 1명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 선수들이 있죠. 그렇죠. 외국 선수들의 의존도는 지금 상당히 높아지고 있죠. 네. 좀 아쉽죠. 왜냐하면 외국 선수 한 명이 있을 때도 의존도가 많아졌는데 아시아 쿼터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그 외국인 선수들 의존도가 더 많아진 거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나라 선수들이 뛸 수 있는 그 자리가 더 줄어들고. 없어진 거죠. 그렇죠. 그 어찌 보면은 그 관중들을 더 모으고 흥미롭게 만드는 데는 외국인 선수들이 도움이 되지만 네. 우리 국내 선수들의 기량을 더 키우고 국가대표팀의 역량을 더 키우는 데는 조금 장애가 될 수도 있겠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밑에 있는 지금 학생들, 선수들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예, 예. 그렇지만 이 흥행이나 배구 발전을 위해서는 또 외국인 선수들의 기량들을 또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맞아요, 되지 맞아요. 않을까 해서 아마도 이번 기회에 저희가 황저 아시안 게임의 성적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인 선수들이 지금 코트에서 뛰는 모습들을 봤을 때 우리 선수들이 어느 정도 자극이 되면 더 뭐 앞서 더 좋은 선수들이 더 나오지 예,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한국 여자 배구만의 독특함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 있었어요. 뭐예요? 아무래도 정교함이죠. 네, 서로 의존하면서 김연경이라는 선수에 해서 선수들을 끌어가는 그런 리더십 네,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김연경 선수가 은퇴하면서 아직까지 그 코트 안에서 대표팀의 선수들을 모아놨을 때에 리더십을 끌고 갈 수 있는 선수가 좀 없다 보니까 지금 우리 선수들이 좀 약한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지만 앞에 일시적 침체기 이렇게 봐야 저희가 세대 교체가 조금 늦었죠. 그래서 김연경 선수 의존도가 너무 오랫도록 와 있었고. 포스트 김연경 하면 누구를 지금 이제 보통들 꼽나요? 차세대 김연경. 아직은 사실 뭐 세계적으로도 김연경 선수 나오기 쉽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예. 신장이 192cm면서도 공격만 잘하는 선수가 아니고 수비도 잘하고. 사실적으로 김연경 선수가 인기가 있는 게 수비와 서브 리시브를 그래요. 너무 잘해주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게 기본기가 탄탄해서. 그래서 모든 세계적인 지도자들도 김연경 같은 선수 나오기 쉽지 않다.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의 주팅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도 제2의 김연경이가 되고 싶다고 해서 김연경 선수 얘기들을 많이 해요. 중국에서 이제 톱에 가까운 그런 예, 선수인데 예. 이 선수를 국제 경기를 할 때 제가 지켜보면 공격력에서는 제가 모르겠는데 수비나 서브 리시브 이 안에서의 리더십 이게 많이 김연경 선수에 네. 따라올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국가대표에는 김연경을 대체할 만한 선수가 아직은 안 보인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선수를 이제 육성해 내는 게 우리의 과제다. 네, 그렇죠. 그런 거군요. 네. 우리 감독님 아드님이 중3인데 네. 배구 선수라고요. 네. 중고 배구 대회에서 MVP를 했더라고요. 네, 지난 6월에 정읍에서 정읍대회가 있었는데 예. 여기에서 극적으로 지고 있다가 이기면서 2대1로 이기면서 우승을 학교에 8년 만에 예. 처음으로 이제 우승을 안겨주면서 예. 최우수상을 받았죠. 예. 그 아드님은 지금 몇 센치예요? 186, 7cm 되는 것 같아요. 중3? 중2? 네, 중3이요. 중3. 네, 더 계속 크겠죠? 네, 제 바람이죠. 그럼 우리 국가대표 되겠네요, 또 그 아드님. 열심히 뒷바라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아드님의 누나인 따님도 처음에는 배구를 좀 했었다면서요? 네, 배구 했고 졸업하면서 기업은행이라는 프로팀에 입단을 했었고요. 오. 그렇지만 이제 장래성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프로팀에 있는 것보다는 다른 길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 하는 찰나에 이제 많은 지도자분들이 제안을 내줬던 게 미국의 대학에 가서 한번 운동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자기는 가겠다고 그렇게 해서 지금 갔는데 지금 4학년이에요. 벌써 세월이 그렇게 흘렀네요. 그 따님도 아드님도
본인들이 배구를 하고 싶어 했나요? 어려서부터? 운동을 하고 싶어 했어요. 어. 그래서 유양이 이제 너네가 어떤 선수를 하려고 하면 엄마가 가장 잘 아는 이런 배구를 했으면 좋겠다 했을 때에 초등학교 때 이제 5학년 때부터 둘 다 5학년 때 시작을 했고 해서 이제 어떤 초등학교 가서 이제 한번 경험해봐라 했을 때 재밌다고 해서 네.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아드님은 또 배구를 좋아하고 지금 네, 지금도 좋아하고 많은 것을 큰애와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얘는 어리지만 본인이 뛰었던 영상들, 선배들이 뛰었던 영상들, 프로에서 활약하는 선배들 영상들을 예. 많이 지켜보는 아이이기 때문에 예. 좀 남다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한국 남자 배구를 이끌 차세대 유망주군요. 유망주로서 저도 열심히 뒷바라지하고 예. 많은 조언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장 감독에게 배구란 한마디로 뭡니까? 배구 그냥 저 장윤인 것 같아요. 저는 배구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기 그죠? 때문에 다른 거 뭐와 상관없이 네. 그냥 장윤이가 그냥 배구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생 전체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목표는요? 아무래도 제가 지금 학교에서 지도자로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힘이 닿는 데까지 이 배구라는 것을 가지고 많은 장래성 있는 아이들을 키워보는 그렇죠. 게 제 목적입니다. 국가대표팀 감독도 이제 하셔야 되지 않나요? 해보려고 노력 중인데 예.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꼭 이 선수들하고 같이 활약을 하면서 예. 선배들이 읽어놨던 것을 다시 한번 재도전해서 그대로 한번 이어가 보려고 그렇죠.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그 선수들은 감독님을 뭐라고 불러요? 저요? 모르겠어요. 일단은 뭐 제가 워낙 선수들한테 아니, 독하게 하는 편인데 선수들이 붙여준 그 별명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1년차 때 중앙여고에서 큐티라는 별명을 큐티? 장키티 이렇게 불러줬었거든요. 예. 근데 그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불렀는지. 근데 많은 배구인들이나 선수들이 봤을 때 제가 되게 독하고 예. 강한 면들이 있는데 예. 훈련 끝나고 난 뒤로는 저는 거의 타치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엄마 같은 다정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선수들 큐티하면 또 고향이 좀 친근함 네, 그렇게 네. 해서 본인들끼리 그렇게 부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스스로 되게 좋았어요. 짱돌보단 좋은 별명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가대표팀 맡으셔가지고 다시 한번 또 세계 무대를 주름잡는 그런 시절 빨리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또 이 자리에 한 번 더 오시면 좋죠. 초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년 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 화려했던 선수 시절, 그러나 또 지금 감독으로서의 어떤 욕심과 또 포부가 크시니까 아무쪼록 우리가 한껏 기대를 갖고 응원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